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파월 인플레 둔화 좀 더 확인 필요, 금리 인하 신중론 견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간 3일 최근 2개월간 예상을 웃돈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튀어오른 요철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포럼 모두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하자면 최근 지표가 단순한 요철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ADP 3월 비농업 고용 18만 4천 건, 작년 7월 이후 최고치. 3월 미국의 민간 고용 증가폭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크게 웃돌아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텔도 힘들다, 파운드리 사업 구조 손실. 미국 반도체 회사 인텔이 작년 파운드리 사업에서 9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CNBC는 인텔이 SEC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에서 매출 189억 달러, 영업 손실이 70억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매출 257억 달러, 영업 손실 52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대비 각각 26.5% 감소, 34.6%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8 진행을 맡은 최은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물론 기존 입장과 동일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겠다라는 부분을 거듭 좀 강조하게 되면서 지수에는 좀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인텔이 급락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로 봤을 때 반등이 강하진 않았지만 오른 업종이 상당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감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오후 3시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나스닥과 S&P는 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세한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0.11% 정도 하락하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거의 동시에 오후 3시 기준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요. 다우는 3시 기준 으로 하락 반전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최고점 대비해서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후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이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하락 전환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반도체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뒤에서 좀 짚어보고요. 경제 지표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비농업 고용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만 4천 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상치가 15만 5천 건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견조한 노동시장을 좀 확인을 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좀 걱정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왔던 경제지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SM 3월 서비스 PMI 지수고요. 수치는 51.4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직전 월의 수치였던 52.6보다도 좀 약간 1.2% 정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나왔던 제조업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 오히려 서비스 업황이 위축을 좀 보이게 되면서 지수는 반등할 수 있는 구실을 좀 찾게 됐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85달러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장중 내내 우상향 곡선을 좀 그렸고요. 지정 확정 리스크를 보이게 되면서 가격은 또 한 번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는 오펙 플러스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 체크해 볼 텐데요. 오펙 플러스는 비디오 컨퍼런스 회의를 통해서 원유 감산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로 오펙 플러스는 오는 2분기까지 자발적으로 하루 22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월과 2월에 생산량이 좀 많았던 나라들은 이 감산 규모를 조금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전해졌고요. 다만 밤사이에 원유 재고 관련해서 발표도 있었는데요. 원유 재고가 좀 늘어났다라는 소식은 유가 상승폭을 좀 일부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320만 배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값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고점 터치해 나가면서 장 막판에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금값은 다시 한번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 보시면 2,315달러 선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 증시를 좀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 관련된 기사인데요. Trackers hit the record 27%. S&P 500 지수의 ETF가 지난해 글로벌 ETF 시장으로 유입됐던 투자 자금의 약 27% 정도를 빨아들였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는데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주도하고 있는 랠리에 올라타고자 하는 이 심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월가의 증시 지배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가 전 세계 ETF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20년에는 1%, 21년에는 13%, 그리고 22년에는 9%로 살짝 줄어들었다가 2023년에는 27%로 훌쩍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데이터가 있는 2012년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르게 됐고요. AI 광풍 등으로 뉴욕 증시가 급등세를 지속하게 되면서 S&P 500 지수에 대해서도 좀 익스포저를 높이려는 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전문가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장이 지속될 거라는 예상 속에서 밴드웨건, 즉 편승하고자 하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CNBC 기사 함께 보실 건데요. The global gas glut could reach multi-decade high in the coming years. 어제 천연가스 관련한 기사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어제는 AI 랠리 속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내추럴가스, 천연가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좀 악재성 기사가 있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상보다 좀 따뜻한 겨울로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락한 가운데 향후 몇 년간 천연가스 시장의 공급 과잉이 수십 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LNG의 가격과 수익이 상승하게 되면서 투자가 활발해졌고 또 현재 연간 1억 5천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특히 현재 4억 톤이 넘는 처리 시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상당한 공급 증가를 의미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올해 들어서 2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 현물 가격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같은 가격 하락으로 유럽과 인도, 동남아시아 등은 오히려 반대로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유럽은 러시아의 공급 축소로 LNG 수입을 좀 다변화를 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을 현물 가격 기준으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하락이 오히려 연료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좀 저렴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인도와 태국 같은 경우에는 가스 수입이 전체 에너지 공급의 한 3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격 하락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연가스를 둘러싸고 매크로적으로 호재와 악재가 함께 있음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홍콩 증시 좀 보실 텐데요. China and Hong Kong stock lost nearly $5 trillion in 3 years.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지난 3년 동안 5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좀 증발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HSBC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2021년 이후에 4조 8천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중국 본토를 좀 추종하는 CSI 300 지수 같은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하락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4회 연속 하락세로 한 13.8% 정도 하락하는 등 실적이 좀 약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지수 모두 다 지난해에는 주요 아시아 태평양 지수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좀 잘 올라갔던 부분이 있다면 인도 증시인데요. 성장을 이어가면서 홍콩 증시를 제치고 세계 4위 증시 자리에 등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부분이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걱정거리로 다가왔고요. 또 홍콩에도 좀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성장에 대한 광범위한 낙관론 속에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에 대한 대체제로 인도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롬 파월 관련된 기사이고요. Fed's power emphasized need for more evidence that inflation is easing before cutting rates.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밤사이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렸던 포럼 모두 발언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예상을 좀 웃돌고 있는 물가지표가 일시적으로 튀어오른 요철, 즉 범프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라는 게 더욱 큰 자신감을 좀 가지기 전까지는 이 커팅 레이트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0일에 FOMC 후에 기자회견 발언에서 나왔던 내용과는 사실 크게 바뀌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이날 행사에서 이전보다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기존 입장과 좀 비슷하게 동일하게 좀 나오게 되면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한 태도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제 6월이 아니라 7월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발언들도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 기사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최은강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뉴욕 증시 불확실한 금리 인하 경로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반발 매수세 영향이었을까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우선 맵을 통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업종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원자재 섹터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23% 빠졌고 애플은 0.48% 올랐고 아마존은 1% 가까운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업종 보시면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저희 TSMC 소식 보겠습니다. 네, 전일 오전이죠. 대만 동부 화롄 해역에서 7.3 규모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이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가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강진으로 TSMC가 대피령을 내리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TSMC는 회사의 안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여진을 피해 직원들을 대피시켰지만 이내 다시 공장으로 복귀시켰다 전했는데요. TSMC 오늘장 1.27% 올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장 내 온라인 웨이퍼가 부분적으로 손상되는 등 일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작업 시간은 약 6시간 수준으로 2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은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810억 원 수준으로 제한적이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공장을 둔 마이크론도 공식 성명을 통해 직원들이 모두 안전하다라고 밝히며 오늘장 4% 넘는 강세 보였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도 큰 타격을 줬던 테슬라의 매출 부진입니다.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의 레칸더는 테슬라는 성장이 없는 기업이라며 주가가 주당 14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선도 기업이기에 테슬라가 파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하지만 가격 전쟁, 경쟁 심화, 수요 감소 등 상당한 하락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는 테슬라가 현재 진행 중인 자율주행 사업을 높이 평가하며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 오늘장에 1% 오름폭을 키우면서 16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한편 테슬라가 인도에서 20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 부지를 물색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텔이 반도체 제조 사업에서 영업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의 매출 총액을 단독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 약 70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전년도의 52억 달러 손실보다 더 큰 폭의 손실입니다. 2023년 매출은 189억 달러로 22년에 기록한 275억 달러보다 하회했습니다. 인텔 프리마켓에서부터 낙폭을 키우다가 8% 넘게 하락폭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디즈니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3일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와 디즈니 CEO 밥 아이거가 디즈니 이사회 자리를 놓고 벌이던 주총 대결에서 결국 밥 아이거가 승리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주총 대결에서 밥 아이거의 승리는 월가 전문가들은 밥 아이거의 턴어라운드 전략이 성장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디즈니 주가가 약 20%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더해 디즈니 테마파크의 실적은 여전히 견고하며 2분기 영업이익은 10% 중반대로 성장을 할 것이고 또 디즈니 플러스가 이번 분기 동안 약 75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체 주주의 절반 이상이 이 행동주의 펀드 트라이언트 파트너스의 우세를 예상을 했지만 디즈니 CEO가 승기를 잡자 오늘장 디즈니 3% 넘게 빠졌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다음 이슈는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사상 두 번째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중국 규제 당국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장 기업의 주식 재매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알리바바는 뉴욕 증시와 중국 홍콩 증시에서 모두 5억 2,400만 주의 보통 주식, 약 48억 달러를 자사주 형태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모는 21년 9월에 단행됐던 자금 51억 달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유발을 하지만 이러한 호재에도 알리바바 0.6% 내린 72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이고요. 네, 미디어 대기업이죠.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를 인수하기 위해 세일스 토크를 했다는 보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대기업의 오퍼를 받았지만 결국 스카이댄스와 단독으로 세일스 토크를 진행을 한 건데요. 단독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건 최종 딜에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계약은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사의 모회사인 내셔널 어뮤즈먼트 홀딩스 컴퍼니를 인수를 하고 파라마운트사와도 합병을 하기 위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라마운트 수요일 프리마켓에서부터 큰 오름폭을 키우면서 15% 가까운 시세에 분출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네, 반다 파마슈티컬스의 양극성 장애 치료 후보 물질이 미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자사는 이번 승인으로 해당 치료법의 상업적 기회가 증폭됐다라 강조를 했는데요. 이 소식으로 반다 파마슈티컬스 시간의 거리에서 30% 이상 오르며 오늘장에는 29% 오른 5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자동차 대출 전문 기업이죠. LI 파이낸셜입니다. 작년 이후 50% 급등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개장 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한 뒤 개장 초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장중 낙폭을 만회하면서 0.05% 강보합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네, 계란 생산업체인 칼메인푸드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수익은 주당 3.01달러로 월가 전망치인 2.45달러를 상회했고 매출은 7억 3,31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9억 9,750만 달러보다 감소는 했지만 전망치인 6억 9,200만 달러를 상회하면서 오늘장 3.6% 오른 61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경영진은 전년 대비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가격의 하락을 꼽았습니다. 네, 클로징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입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 악화가 그 이유인데요. 순이익이 40%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상장사들이 제품을 1,000원어치를 팔면 43원을 넘기고 또 세금을 제외하면 28원을 남겼다는 건데요. 이 뉴스 자세히 풀어주시죠. 예, 일단 작년에 지금 주가가 지금 최근에 올라오니까 네.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작년도 이제 그 관련된 실적이 쭉 집계가 됐는데 코스닥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만 얘기를 한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코스피 시장만 얘기해서 주요 기업들의 순이익이 40% 급감했는데 영업이익도 한 24%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만큼 안 좋았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실은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4.38%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팔아서 남은 돈이 4.38%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 한 1.44포인트가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사를 잘 못했다. 그다음에 수출이 잘 안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를 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총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가장 큰 삼성전자를 빼게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8%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17.3%로 더 커집니다. 그만큼 작년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뭐 이걸 이제 뭐 증권 방송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시장이 좀 흔들리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1분기에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주가가 선행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가는 선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떨 때는 후행하기도 합니다. 확인하고 이거 안 좋을 것 같았는데 확인하고 봐야 되겠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면 그때 갑자기 확 올라가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1분기, 올해죠. 2024년도 1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치를 들으니까 정말 작년 코스피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키워드는 여기서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개선주 이제 해서 지금 아마 이제 리포트들도 이제 막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 만한 종목들이 있느냐. 최근에 또 이제 파월 의장이 뭐 금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지금 월가에서도 난리죠. 올해 3번이나 할 거냐, 2번이나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또 한 번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가 다행히 어제는 좀 내려왔습니다. 4.3%대로 내려왔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런 불안한 와중에 보면 성장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고요.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 바이오도 한번 빠지고, 뭐 반도체도 어제 좀 쉬었죠. 근데 여전히 근데 1분기 실적 개선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는 지금 불을 뿜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 섹터는 중심에 두시는 게 맞으시고, 근데 그 외에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좀 지역적이지만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된 회사들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이제 3월 달까지 수출 지표를 봐도 굉장히 사상 최대, 1분기가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 뭐 수출액이 나왔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또 화장품주들이 또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2월 달에 이제 관광청에서 나왔던 지표를 보면 중국인들도 2월 달에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에 거의 30만 명을 오랜만에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30만 명이 넘어서 한 34만 명 가까이가 입국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2월 달 전체 외국인들의 집계를 보면 중국인들이 1위,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2위였는데 이 총 숫자도 지금 100만 명을 돌파 다시 하면서 또 한 번 명동에서 명동 이삭토스트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이제 저도 지나가면서 거기를 요즘 자주 지나다니는데 그때마다 체크해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만납니다. 명동 쪽 가면 이게 실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통계가 발표되면서 인바운드 관련된 그 인바운드라고 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수혜를 보는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화장품도 물론 이제 인바운드 관련된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화장품은 좀 수출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175개국에 수출을 하면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인바운드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회사들을 보면 뭐 텍스를 리펀드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그걸 대행해주는 업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와서 도박을 많이들 하시죠. 중국인들이라든지 일본인들. 그래서 지금 뭐 카지노 관련된 회사들도 지금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아까 뭐 1분기 실적 개선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꼽아주셨는데 계속해 랠리를 펼치고 있는 두 기업 아닙니까? 지금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뭐 조정이 나오면, 네. 그러니까 양봉이 나올 때 이제 뭐 그날 플러스가 많이 날 때 사시지 마시고, 그저께는 되게 뭐 계속 할 것 같았는데 어제도 조금씩 막 조정받죠. 그쵸.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대형주들은 항상 좀 조정이 나올 때, 음봉을 그릴 때 오히려 사시면 네.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전히 이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관련돼서 목표가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이 목표가를 올린다는 거는 특히 외국계 증권사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는 한 11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27만 원, 26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뭐 매수하셔도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뭐 시크리컬 사업, 뭐 그냥 한마디로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이제 사이클을 타는 사업이라고 이제 여기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런 이제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성장 산업으로 바뀌었다. AI가 붙으면서 굉장히 크게 앞으로 이제 퀀텀 점프를 할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두 회사는 여전히 빠지면 충분히 사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관련된 지금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불을 품고 있죠.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카지노 관련주와 텍스 리펀 관련주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뭐 기업까지 언급을 해주신다면? 그렇죠. 이제 뭐 카지노 관련주 우리나라 되게 투자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카지노 관련주는 딱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강원랜드는 내국인이 중심이 되는, 매출이 중심이 되는 회사고, 외국인이 중심이 되는 회사는 이제 내륙에 있는 인천에 이제 주로 있죠. 그래서 가장 큰 파라다이스가 될 거고요. 또 하나가 GKL이라고 해서 한국관광공사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GKL도 지금 용산 쪽에 지금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하얏트 쪽에 그 힐튼 쪽에 남산 밑에 있다가 용산으로 옮겼는데 그쪽에 있는 GKL 매장, 그다음에 강남에도 있습니다. 세븐럭이라고 해서 그쪽에 지금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들, 일본인 관광객들 증가하면서 사실은 이제 바닥에서 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스를 이미 투자자들은 먼저 안 거죠. 그쪽 관련되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쯤에서는 따라붙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내리면 바로 드림시티라고 해서 드림타워라고 해서 제주 드림타워가 제주공항 바로 옆에 있죠. 거기가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제주도에 이제 2월 달에 온 규모를 봐도 한 6만 명 이상이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제주도 쪽에 계시는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최근에 다시 또 중국인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관광개발 최근에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리고 있고 가격 부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놓으시면 손해볼 일은 없을 거다. 한번 들어올릴 때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텍스 리펀드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장 회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해서 이 회사는 투자 포인트가 국내 관광객이 늘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늘어서 텍스를 리펀드해주는 수수료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을 굉장히 크게 냈고요.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받던 회사가 사실은 글로벌 텍스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적자였다가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작년보다 한 2배 이상 성적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또 하나 그 모멘텀이 뭐냐면 올해가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100년 만에 열리는 건데 이 100년 만에 열리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왜 기대를 거냐면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해외에 진출을 많이 했는데 지금 프랑스에 이미 진출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싱가포르도 영업을 하고 있고 태국은 지금 준비 중인데 다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관광이 발달한 지역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해외 사업 부분에서도 이제 수익이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보면은 한 뭐 40-50%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주봉으로 보면 여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안 나오면 그냥 사셔야 되고 조정이 나오면 고맙다 그러고 사셔야 되는 자리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섹터들은 뭐 비중은 뭐 한 10% 정도 내외에서 투자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면세점 관련주도 전 솔직히 집중을 해보고 싶거든요. 뭐 호텔신라, 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은? 그쪽을 제가 지금 안 써놓은 이유는 네. 사실은 글로벌 그 면세점은 화장품이 좀 주력인데 근데 화장품도 요즘에 대부분 외국인들이 어디서 하냐면 올리브영에서 사고요. 그리고 그거를 텍스 리펀드 받습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면세점 매출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 고가의 화장품들이 팔려야 면세점은 사실은 돈이 좀 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만큼 오기 때문에 회복은 되겠지만 눈에 띄게 회복되려면 그 회사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요즘에 화장품들도 보면 아모레퍼시픽은 저 바닥에 있고 중소형 화장품들은 저 위에 있죠. 네. 예,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세점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아직은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면세점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글로벌 텍스프리가 화장품과 이 텍스 리펀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회사인 거네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다가 생각이 든 게 그렇다면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하면 이게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여행 관련주도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여행주들은 매출의 거의 95%, 90% 네. 이 정도가 다 아웃바운드라고 해서 네. 국내에 계신 분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야 버는데 네. 근데 지금 사실은 해외여행 주변에 보면 동남아 좀 많이 멀리 가시는 분이 동남아 네. 그다음에 대부분 일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별로 안 됩니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예. 장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나 뭐 이제 사실은 좀 저기 멀리 가줘야 돈이 되는 거고 항공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항공 요금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유가도 올라왔고 뭐 유류 할증료도 올라가고 또 항공 수요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폭발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됐냐면 사실은 너무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지금 아마 항공 끊어보시면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제주도도 왕복하려면 거의 20-30만 원 줘야 되죠. 근데 지금 뭐 일본도 항공요금 비쌉니다. 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줘야 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주도 가는 거리나 도쿄 가는 거리나 별 차이 없는데 예, 그 비쌉니다. 일본에서 지금 사실은 항공료를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이 오더라도 지금 일본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항공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항공주라든지 그다음에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이런 회사들 아직은 볼 때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너무 단거리에 짧게 가는 여행들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아직은 수혜를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글로벌 텍스프리가 차트상에 3월 말부터 계속 올라가고는 있기는 한데 매수 타이밍이 고민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걸 언제 입절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올해 그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텍스프리 아마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을 겁니다.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림픽 관련돼서도 한번 또 이게 모멘텀이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이제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음봉이 나올 때는 좀 사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되는 회사고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뭐 반도체 쪽에 몰려서 이쪽이 빠질 때 좀 사셨다가 이쪽에 또 이제 좀 조정받을 때는 이쪽에 또 관심을 받거든요. 약간 좀 바벨 전략처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자기가 이제 살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 사놓으셨다가 좀 빠지면 더 사고 아니면 더 올라가면 더 따라 붙어야 되는 예,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일면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장하기 전 어제의 장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 외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급등 종목부터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탑5 종목과 또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장의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어떤 특정한 공시에 따른 동반 상승은 아니지만 제약주들이 개별주적인 모멘텀으로서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제약주들이 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외적으로도 좀 움직인 종목들이 많긴 했지만 어쨌든 이 제약주들이 각각 개인의 공시로서 함께 움직였다라는 거는 앞으로 또 제약 바이오들의 이런 이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어제 일단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CNR 리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R 리서치 같은 경우고요. 사실상에 어제 장중에도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락을 굉장히 반복할 만큼 좀 이 공격적인 상승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었긴 했는데 이 CNR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NR 리서치의 관계사가 AI 의료기기를 이제 미국 FDA 허가가 났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최근에 AI 의료기기 루니, 뷰노, JLK 이런 기업들의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CNR 리서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됐던 만큼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도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제약 기업이죠. 이제 지노믹트리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지노믹트리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노믹트리의 방광암 관련된 이 진단법,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LDT 이제 의료 코드로 등록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발사이익. 아무래도 이 제약 관련되는 모멘텀을 늘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 임상도 좋지만 FDA라든지 이런 의료 코드, 미국으로서의 시장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나와줘야 올라갔던 만큼 이번에도 그런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차트적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단기 저항이죠. 이제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단기 저항 때 지금 다시 돌파하고 안착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만 원대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는 역시나 신고가 패턴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의 이런 움직임 흐름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세 번째로도 역시 제약이에요.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인데 그냥 너무 간단하죠. 우리 제약, 바이오텍, 바이오 이런 것들 프로젠 이런 것들이 다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고요. 현재 사실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에 따르니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자리에서 시간에 상승하는 걸 봤을 때는 특정한 공시가 나온 거는 없어요. 공시가 나온 건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차트적인 이런 흐름을 우리가 움직여 봤을 때 지금 주봉상도 돌파하고 이렇게 안착하는 흐름, 2평대를 안착하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과거 이 돌파했던 자리가 저항대죠. 그러니까 저항대 물량 한번 소화시켜주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눌리면서 다시 돌파가 나오는데 지금 슬슬 반등 나오는 자리가 또 어디냐고 하면요. 이제 이 전에 또 직전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 자리가 급등 이후에 다시 안착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당장에 확실한 이슈가 시간에 공시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으로서 오늘장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이 단타 물량 이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제약주들 움직임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와 별개로 이제 또 개별적인 공시로 움직인 종목들이 메카로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메카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기술적인 구간에서 바닥 구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런 박스 구간 때 지지 저항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서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이상하진 않는 부분이고
그나마 이 메카로라는 종목이 어제장의 시간에서 소폭 이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을 좀 이제 지분이 변동에 따른 공시가 나오긴 했지만 지분이 아주 소폭 증가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이나믹하게 뭐 지분이 갑자기 뭐 10%, 20%도 아니고 0몇 %대의 지분이 증가해버리면서 굉장히 소폭 증가했는데 어쨌든 그런 지분 증가 역시도 최대 주주가 현재 자리에서 주가를 사들인다라는 거는 뭐로 볼 수 있느냐. 아무래도 이 기업에 호재가 있다든지 이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지금이 저점이다 아니면 더 올라갈 거다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이런 흐름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엠젠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엠젠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일 기대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몰딩 기술, 이 기업의 몰딩 기술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국내 유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가전제품 쪽으로서의 이런 이 많은 AI 관련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유일 기술에 따른 이 러브콜이라고 해야겠죠. 아무래도 다른 기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 기술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엠젠솔루션이 반사익 수혜를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봐도 뭐 굉장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종목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무래도 이 엠젠솔루션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지금 삼성이라든지 LG 이거 공격적인 가전제품 애초에 지금 이 삼성과 LG가 얘기하는 게 AI 시대에 뭐를 맞는다. 로봇이라든지 가전 뭐 세탁기라든지 우리 뭐 청소기 뭐 이런 모든 걸 초연결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 있어서 세탁기나 냉장고나 뭐 이런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 몰딩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유일하다고요? 이 엠젠솔루션만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적인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 신제품, 가전에 대한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세탁기와 건조기의 일체형이 뭐 이슈 또 새로 나오면서 그 관련되는 모멘텀도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삼성과 LG의 공격적인 이런 성장 모멘텀 속에서 유일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엠젠솔루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과거의 고점 때 지금 이제 뭐 수정 주가가 적용된 가격이긴 하지만 과거에 뭐 5만 원 뭐 이런 자리까지 찾아가도 사실상의 이론상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다 뭐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서도 14배, 15배 올랐던 것처럼 엠젠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유일 기술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삼성과 엮으려 하면 더 엮을 수밖에 없습니다. LG와도 엮으려면 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으로 열린 자리가 큰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엠젠솔루션 오늘 시장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급등 종목부터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엠젠솔루션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유일의 또 몰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계속해서 러브콜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호재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 상방이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들도 좀 짚어볼 텐데요. 탑5 종목과 오늘 장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오늘 이제 급락했던 종목들은 딱 너무나도 이 공시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앞에 뭐 제약바이오는 뭐 이슈라는 건 어떤 뉴스가 나와줬다라는 거겠죠. 그 뉴스에 따른 상승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급락했던 종목들은 뉴스가 아니라 그냥 공시 때문인데 투자 경고, 투자 주의, 뭐 아니면 단기 과열 이런 이 주가 급등락에 따른 조심해라. 뭐 이런 공시 때문에 급락한 종목들이 대다수였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세를 많이 나타냈죠. 단기간에 뭐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해버리니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늘 얘기했지만 투자 경고, 투자 주의 뭐 이런 것들 붙으면 개인들은 그냥 일단 무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의 손절 물량 이런 것들을 좀 나와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주의인데요. 이 종목이 투자 주의가 붙은 이유는 스팸 관여입니다. 스팸 관여.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니터랩 급등할 겁니다. 지금 꼭 사셔야 돼요. 모니터랩 10,000원까지 갑니다. 이런 스팸 문자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하겠죠. 그런 스팸량, 이 신고량이 급증하는 종목들을 뭐한다?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서 투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니터랩이 투자 주의,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좀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링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링네트. 자, 링네트라는 종목은 좀 보시면 아시겠죠? 역시나 단기간에 주가가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갈 만큼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하고 있다? 이 급격한 상승 속에서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입니다.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주면은 단기과열 걸리겠다라는 건데 단기과열이 걸리면 뭐한다? 30분마다 주가가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급등세에 올라탔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단타, 빠른 매매를 선호하는 그런 개인들, 투신들은 당연히 하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 포지션 나오는 것들, 그러면서 이 거래량과 함께 좀 빠지는 부분들 시간에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네 번째로는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필옵틱스도 보면 뭐합니까? 누가 봐도 주가가 다이렉트 단기간에 굉장히 급상승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하락했던 종목들은 다 이런 종목입니다. 그냥 단기간에 이렇게 너무 급상승하다 보니까 뭐한다. 필옵틱스 역시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서 지정 예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들어오면서 고점에 대한 리스크까지 생겨버린다.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월봉상 보면 지금 신고가 패턴이에요. 신고가 패턴에서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DI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DI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DI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하락한 이유 딱히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정을 좀 해보자고 하면은, 자, 과거부터 이 구간이 고점으로서 죽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으로 죽고 가는 이 쌍봉에 대한 리스크, 고점 저항에 대한 리스크가 나와주는 게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종목을 또 뽑아달라고 한다면은 저는 늘 얘기했다시피 이슈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고점 리스크가 굉장히 큰, 특히나 DI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검은색으로 신이라 적혀 있어요. 신용도 완전히 꽉 차 있는 겁니다. 신용까지 완전 꽉 찬 고점이라고 하면은 잘못 물리면 하방으로서 크게 아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락했던 종목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주가 급등락 이슈에 따라서 공시가 나온 종목들이 급락 탑5에 이름을 좀 올렸고요. 오늘 장에서 DI 좀 유의 깊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고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장 흐름 좀 체크하시면서 주가 흐름 보시면서 고점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견조한 고용 지표로 연준의 신중론이 이어지며 뉴욕 증시 호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작년 순이익이 40% 급감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 악화가 그 이유입니다. 시간의 급등주로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의 사업을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며 엠젠솔루션 꼽아주셨습니다. 시간의 급락주로는 고점 리스크 부담이 예상되는 DI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